마을로 오신 분들 같아요. 산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저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적정 기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고요. 또 새로운 어떤 경제관 혹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이렇게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도전, 인간 중심의 기술, 작은 것이 아름다운 적정 기술. 여러분, 기술은 그냥 기술일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술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고 또 무엇을 잃고 있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잃어버린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글들을 보면서 이 주제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은 인간 중심의 세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세상이라는 것은 따뜻하고요, 친절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좀 배려해주고 또 이렇게 돈이 우리 행동의 유발 동기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이런 어떤 선한 일을 향한 착한 일을 향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 그리고 누군가는 부유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가난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러면서 자연 환경을 해치거나 또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삶이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세상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고 또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면서요, 이 적정 기술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만들기를 원하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가치를 이렇게 추구하는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의 기술 어떤 것일까요? 인간 중심의 기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술이겠죠. 자,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간이 중심이 된,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자연에 대한 존중이 같이 가는 그런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인간 중심의 기술은 그런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인간적인, 인간이 중심이 안 된 기술은 무엇이 중심이 된 기술이겠습니까? 기계가 중심이 된 기술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지 아니한 기술은 돈이 중심이 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첨단의 기술들을 발전시켜 왔고요. 또 이런 자본의 논리를 따라서 개발되는 첨단 기술들은 사람 간의 어떤 그 신뢰와 사랑과 또 따뜻함과 이런 깊은 배려와 승김보다는 무한 경쟁과 또 제한된 부를 이렇게 서로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속여야 되는 그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오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기술이 인간 중심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중심의 아닌 기술들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첨단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첨단 기술이 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결국 자본의 논리를 따라서 이 첨단 기술은 움직이게 되는데 이 첨단 기술의 결과를 첨단 기술을 쫓아서 살아온 우리의 삶의 결과는 지구 온난화라든지 생태와 환경 파괴, 그리고 식량 위기, 또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도시화를 크게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라든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오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천호균 대표님,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산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 그리고 또 정기도 선생님을 뵈면서 새로운 하나의 그 가치 있는 직업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농업입니다.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누구도 농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인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이 있다면 그것은 노벨 평화상이지 않습니까?
그 노벨 평화상은 이렇게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어떤 공동의 선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평화의 말은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공평할 평자에 화목과 화자인데 이 화자가 쌀하고 잎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의미는 쌀이 잎으로 공평하게 들어가는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평화를 지켜내는 사람들, 평화를 지어내는 사람들은 농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직업으로서 농부에 대한 상상을 좀 해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첨단 기술로 인해서 생태계는 파괴되었습니다. 사람은 보다 편리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결과는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편리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돈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돈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과 또 사람 간의 이런 관계들을 끊임없이 오염시키고 파괴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된 형태입니다. 자본주의의 하나의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서 농부가 되고 또 저기 이렇게 자본의 논리를 이렇게 따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농부가 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힘들고 이렇게 가난한 삶도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혼자서 이 거대한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이 세상과 이렇게 싸우기는 너무나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제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시간과 문화와 사회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 산청의 작은 마을에 있는 민들레 공동체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요. 이 공동체 삶을 통해서 정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제 꿈 중에 하나는 적정 기술의 가치가 실현되는 농촌의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것이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서로 힘을 합하면 우리는 혼자서는 극복해 갈 수 없는 이런 자본의 논리를 극복해 갈 수 있고요. 또 혼자서는 꿈꿀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 적정 기술은 또 다르게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술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규모가 작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작은 규모의 경제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구상에 가장 빠르게 환경 난민으로 이렇게 위기 속에 이렇게 내몰아지는 그런 나라가 있죠. 작은 섬나라입니다. 들어보셨죠? 투발루입니다. 이 투발루의 섬나라는 약 1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1997년도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나라의 수도가 이미 물속에 잠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론가 이민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민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이 나라 사람들의 이민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이민을 받아주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받아주기로 했냐면 만 40세 이하의 사람들만 이민을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만일에 투발루에 사신다면 이민을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투발루의 그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민을 가서 뭔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부모가 빙하가 녹음으로써 해수면이 상승해서 물에 빠져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슬픈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투발루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는요, 이 투발루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물에 잠겨져 가고 그들의 미래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최소한 우리나라는 적어도 9번째 이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 세계 석유 소비가 9번째로 많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배출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에프 슈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그 부유하게 사는 사람과 또 금소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하고 또 자원 고갈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정말 작은 규모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분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은 규모의 경제 체제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 농부십니다. 7남매의 맏며느리를 실어보셔가지고 저희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들을 다 출가시키시고요. 또 5명의 그 자녀를 낳으셔서 막내인 저까지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경제 수단은 농부였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이렇게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면서 이제 재래시장의 상권은 많이 죽었고요. 저게 많은 사람들이 대형 할인마트로 몰리면서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 살아가기 힘든 아주 힘든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대형 할인마트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력과 그 자본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옛날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바구니 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져갔던 그 부들을 이제 한 곳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수많은 부를 통해서 또 다른 지역에 그런 대형 할인마트를 만들어내고요. 지역의 슈퍼마켓까지 다 장악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슈퍼마켓, 그런 대형 할인마트를 이렇게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사실은 지역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프 슈마는 하나의 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에 대해서, 그런 경제 구조에 대해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월가에 이렇게 데모가 일어났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위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99%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합니다. 1%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의 상당수의 부가 1%에게 이렇게 뭡니까 지금 몰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99%의 이런 사람들의 외침을 계속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1%의 그 이렇게 몰려 있는 그 부가 99%의 사람들에게로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다양한 정치적인 제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에프 슈마의 그런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 거기서 나오는 중간 기술과 측정 기술의 개념과 그 가치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이것의 근본적인 부의 재분배는 토지의 재분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땅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99%의 사람들은 토지가 없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지, 생활할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땅을 빌려서, 건물을 빌려서 살아야만 됩니다. 결국 99%의 사람들이 1%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적정 기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또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꿈꾸는 그런 우리의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 그런 것들을 모색하면서 첫 번째로 되어야 될 부분이 토지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사회는 진보해 가지만 또 그것과 거꾸로 끊임없이 많은 빈민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헨리 조지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책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왜 저보고 묻습니다. 왜 시골에서 그렇게 살아가냐고. 저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준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아주 가난한 죽음에 직면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대학교 때 그 케냐에 봉사활동하러 갔다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을 알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젊음을 이렇게 불태우고 싶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농부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동체를 이루면서 더불어 같이 가는 그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살아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서 다가올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